동일한 질병인데 누구는 일반암으로 인정받고 누구는 소외감만 보상받았다면, 이름도 생소한 유도암종 유사액 모양 비침습 세포 종양. 유도암종의 세포액을 보이지만 종양의 피막이나 혈관에 침범이 없는 갑상선 경계성 종양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암이 아니라며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같은 병인데도 누군가는 일반암 보험금을 전액 받은 사례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NIFTP, 이 갑상선 경계성 종양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D44 코드로 진단받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은 실제 사례가 어떻게 가능한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이라는 건 몸속에 생긴 나쁜 세포가 퍼지고 다른 장기까지 전이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NIFTP, 갑상선에 발생한 종양은 과거엔 분명히 암으로 분류됐지만 지금은 암도 아닌 것도 아닌 경계성 종양인데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감시 대상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주의 대상으로 완화된 느낌입니다. 위험은 낮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죠. 병리학적으로는 갑상선 유도암과 거의 같지만 전이 가능성이 낮아서 WHO 4판에서는 아예 이건 암이 아니다 라고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진단서 코드도 C73에서 D44로 바뀌었죠. 보험금 지급 기준은 진단서에 적힌 코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암보험은 보통 C코드, 즉 악성 종양이 나와야만 보험금을 주는데요. 갑상선암은 원래 C73 코드입니다만 NIFTP는 D44, 즉 갑상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이기 때문에 암으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D코드는 암이 아니니까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냥 포기해버리죠.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암보험은 가입 시 약관을 따릅니다. 지금 기준이 아니라 가입 당시 기준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2007년 이전에는 갑상선암을 소외감이 아닌 일반암으로 보장한 상품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NIFTP도 C73, 즉 갑상선암으로 분류했고, 따라서 이 코드만 있다면 일반암 진단비 전액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진단은 최근에 받았더라도 가입 시기가 2007년 이전이라면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데요. 실제로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손사 보상TV를 통해 NIFTP로 진단받은 고객이 병리학적 소견 및 가입 당시 약관을 근거로 보험사에 대응해서 일반암 진단비를 전액 지급받았는데요. 핵심은 그냥 병원 진단서 한 장만 내는 게 아니라 진단명, 조직검사 내용, 병리학적 판단까지 모두 포함된 자료를 정리해서 보험사의 기준에 맞춰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혼자서 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 보험사는 절대 먼저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그저 D코드니까 지급 불가로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가입 당시 약관, 병리학적 소견, 코드 변경, 전후 이력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보험금 지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만 실제로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NIFTP는 지금은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지만 과거에는 암으로 인정됐고 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D44 코드가 적혀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언제 보험에 가입했는지, 약관에 뭐라고 써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근거로 만들 수 있는지입니다. 혹시 최근 갑상선 경계성 종양 진단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천만 원의 보험금 당신의 권리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보험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로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